예,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늘 기자회견을 어떻게 봤나, 김웅을 어떻게 봐야 하나 라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그 내용을 유튜브에 오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 댓글 중에 한 분이 G트레이드 주식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은재 TV, 송은재의 개인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 저는 이 정치 보도나 평론은 그래도 과학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팩트, 사실들을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제 주장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분석, 전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김웅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그 다음 김웅 의원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하는 처신을 보면서 많은 팩트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내리는 판단, 그리고 제 주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첫째, 김웅 의원이 기획을 했던 정치 공작에 가담을 했던 어쨌든 김웅 의원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이번 고발 사주권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웅은 최소한 김웅 자신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그 길만 모셔가는 것 좋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야겠다면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자신으로 인해서 가장 큰 정치적 피해를 입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여기에 관여되어 있지 않고 관여시킬 필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갔어야 합니다. 그건 최소한 법을 전문으로 한 사람, 또 국회의원, 또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다. 그 다음 두 번째, 손준성 검사와 자신이 사법연수원 동기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문자로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준성 검사가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를 자기에게 보내왔다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슬쩍은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걸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기자회견 내내 손준성 검사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윤석열 총장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너라도 많이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인데도 손준성 검사와 그렇게 친한 사이는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입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점, 그 다음에 이어서 뉴스버스 측과의 관계입니다. 김웅 의원은 뉴스버스가 이걸 보도하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통화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김웅이 첫 번째 통화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화를 했다. 지금 두 번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말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부분들, 그걸 해명하면서 김웅이 한 번은 술에 굉장히 취해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추측을 이야기한 것이 뉴스버스 측에 의해서 기사화가 됐다. 이 취사 선택이 돼서 침소봉대가 돼서 뉴스 기사화가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정치인들이 언론과 통화를 할 때 자신이 술에 취해 있고 굉장히 바쁠 때는 가급적이면 문자를 남기고 나중에 통화를 하는 것이 예사입니다.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절친한 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고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기자가 굉장히 많은 것을 답변을 의도하면서 질문을 몰아치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걸 김웅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단지 자기의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를 뉴스버스에 계속 합니다.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은 그건 검찰 쪽 윤석열 총장 측의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식의 추측에 가까운 이야기도 계속 합니다. 그 다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기자들이 뉴스버스 측에 의해서 조작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뉴스버스도 언론인데 언론이 그런 형태로 조작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김웅이 보여주는 태도, 뉴스버스에 대해서 보여주는 태도는 일반적인 정치인과 언론인의 관계는 아니다. 그걸 훨씬 넘어서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이 첫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김웅 의원이 제보자는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일반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체적인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 측이 긴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보자와 김웅과의 관계입니다. 기자가 제보자와 최근에 통화를 했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한 질문에 대해서 연락을 오래전부터 끊고 지낸다라고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될 얘기까지를 했습니다. 김웅은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이 제보자에게만 계속해서 자신이 제보해야 될 내용을 심지어 자신의 친구인 손준성 검사로부터 온 그 방대한 자료마저 자신의 말에 의하면 보지도 않고 지금 제보자에게 보낼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로 권력, 정권에 관련되는 각종 제보를 모두 이 제보자에게 보내줄 만큼 신뢰를 했던 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묻지도 않는데도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제보자가 공익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보자가 왜 제보를 하게 됐으며 이 제보자가 현재 어떤 상태의 심리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된 기자회견이어서 하지 않았다면 당 지도부, 최고위원에게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를 한 시점이 지난 6일이었습니다. 뉴스버스가 제보자가 공익신고자가 됐다는 것을 어제 보도를 했고 김웅은 어제 자신의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 서로 동시에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들도 김웅과 제보자 뉴스버스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잘 끼워 맞춰진 듯이 지금 묶여서 돌아가고 있다. 가장 문제는 김웅이 문제입니다. 김웅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웅이 뭘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김웅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김웅이 지금 이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전체 누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김웅은 정확한 자신만의 판단을 하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전체 고발 사주 의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선 정부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모두 계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선라고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과 제보자 뉴스버스가 이렇게 짜맞춘 듯이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이 고발 사주 의혹을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